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증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장중에 계속 올라갔고 주말 사이에 전쟁 확전 우려가 좀 아무래도 좀 사그라들면서 전체적으로는 그 안정감, 안도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급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거라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보다는 사실 내일이고 또 이번 주 흐름이겠죠. 지난번에도 전쟁 이슈가 이제 좀 지나가는 거 아니야 했을 때 5일인가 지나고 나서 이제 폭격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그 완전히 어떻게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코스피가 이제 1.45% 올랐고 뭐 코스닥은 0.46% 올랐는데 코스닥은 아직 반등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지나치게 많이 빠진 것에 대한 약간의 반등이 나온 정도. 그래서 언제든 다시 하락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언제든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 아직은 방향을 잡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단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쟁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이슈는 금리가 되겠죠. 당연히 금리가 될 거고 금리의 방향성이 이제 올해 말쯤으로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시장이 이미 반영을 했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이슈를 잘 떠올려 보면 이제 지금 4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2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반기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나아가서 3분기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실적 이슈로 좀 아마 시장의 이슈가 넘어가지 않을까, 시장의 관심도가 이제 그쪽 실적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증권사들 리포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실적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에다 오늘 하루 이제 나왔던 이제 정부의 또그 배당 확대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뭐 그런 어떤 발표, 발언 이런 것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그 밸류업 프로그램도 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지난번 총선 이후에 좀 꺾인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게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6조 원 규모의 계약을 뭐 추진했다는 주문을 넣었다는 뭐 이런 기사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장의 좀 분위기를 다시 그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지난 금요일 장에서 많이 빠졌던 뭐 10%씩 빠졌던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 반도체 AI 쪽에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될 것이냐 이것도 잘 오늘 밤 미국 증시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662 종목이 올랐고 228 종목이 빠졌습니다. 1.45% 올랐고 코스피 100이 1.34. 생각보다 크게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던 그런 하루였고요. 코스닥은 850 종목이 올랐고 690 종목이 빠졌습니다. 0.46% 올랐고 코스닥 150이 0.78. 코스닥은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만 샀고요. 특히 금융투자가 많이 샀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샀는데 금융투자는 여전히 매수를 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지수 0.73% 오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좀 더 이따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 일본 증시도 1% 니케이 지수가 상해는 0.67이 빠졌고 홍콩 항생이 1.77 올랐고 이런 이제 엇갈린 행보가 나왔네요.
환율은 0.22%가 빠져 3원 빠졌습니다. 1379원대로 좀 떨어졌고요. 국제유가는 0.15% 약간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 해외 증시의 혼조세에도 상승 출발한 뒤에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가 완화되면서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저 PBR주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지난 주말에 나스닥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엔비디아 쇼크에도 불구하고 소외받던 2차 전지주 순환매에 이어지며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 미국의 엔비디아 급락으로 인해 AI 및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으나 최근 소외받던 2차 전지 관련주의 순환매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의지 확인 또 신규 치료제 승인 HLB가 오늘 중국에서 간암 치료제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약주가 강세를 보였다. 또 미국의 영향으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인 반면 신약 해외 치료제 허가 또 신규 장비 상용화 등으로 제약 바이오 중이 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졌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빠졌고 네이버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종목만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KB금융이 9%대, 삼성물산, 신한지주가 6%대 올랐고 삼성 SDI 5%대 오늘 2차 전지들 좋았는데 반도체는 좀 하락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더 많았지만 어쨌든 에코프로 BM이 5%대 상승, HLB가 6%대 상승하면서 특히 HLB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 에코프로를 시총 3위로 밀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코스닥의 지각 변동, 바이오의 약진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반면에 엔캠이 8%대 하락, 리노공업도 8%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보험 업종이 제일 좋았고, 금융업, 증권 이런 식으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이제 저PBR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8%대 올랐고 흥국화재 7%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전기전자가 제일 안 좋았는데 효성중공업 11%대, 대원전선 7.6%, HD 현대일렉트릭과 대원전선 우선주가 6%대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제약이 제일 좋았는데요. 바이오솔루션 13%대, 대화제약 12%대, 이수앱지수 8%대 올랐고요. 반면에 하락한 종목, 제약 하락한 종목 보면은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13%대, 파마리서치 3%대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서 반도체가 제일 안 좋았네요. 리노공업과 STI가 8%대, 인텍플러스, PSK홀딩스, TEMC, TCK가 7%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밤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는 이제 내일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이 너무나 강하게 빠졌는데, 반도체 지금은요, 반도체를 좀 담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순환매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전쟁이라는 그 대외 악재, 우리가 잴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빠졌고 또 TSMC라는 이제 뭐 종목, 그다음에 그 네덜란드 ASML 종목 이런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 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악재를 다 이제 반영을 해버린 지점에서는 다시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요 지금 실적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쁘네? 그럼 이제 안 좋은 건가가 아니고요. 지금 반도체는 좋아질 건데 조금 천천히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반도체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100% 좋아집니다. 그런데 속도가 좀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어떤 종목은 좀 빨리 가고 어떤 종목은 좀 천천히 가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평균을 뭐 냈을 때 좀 더디게 가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빠지면 이제 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대외 악재가 금리 이슈도 또 전쟁 이슈도 다 지나가 버리면 반도체는 다시 위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확실합니다. 지금 이제 5월 1일에 미국 FOMC가 4월 30일부터 열리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그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만 지나가면 금리 이슈도 완전 지나가고 오히려 기대감이 뒤로 가면 갈수록 기대감이 이제 좀 더 반영될 거고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바이오 눌릴 때마다 사면 되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다시 눌려주니까 그것도 크게 눌려주니까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담아라. 오늘부터 또는 내일부터 담으면 됩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신풍제약이 8%대 한올바이오파마도 7.94% 올랐는데요. 반면에 빠진 종목들 명문제약, 일동제약이 1%대 하락했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들 잘 보시면요. 실적 기대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어제 드렸거든요. 어제 3분기 실적 기대주를 드리면서 2024년도 컨센서스, 그다음에 뭐 2분기,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같이 이제 보고 종목들을 전망을 하는 그런 이제 자료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또 새로운 업종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거. 3분기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1,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에 가파르게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1분기, 2분기 매 분기마다 드리고 있는데 1분기 때 드렸던 자료, 2분기 때 드렸던 자료, 그리고 이번에 3분기 드렸던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게 의미 있는 변화가 보여요. 확 보입니다. 확. 그냥 업종이 완전히 다른 그 업종으로 채워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게 3분기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 그럼 지금 시장이 왕창 전쟁 이슈 같은 걸로 빠졌다가 완전 밀렸다가 쑥 들어와서 채울 때 당연히 실적으로 갑니다. 이거는 뭐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제도 보면서 느낀 건데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실적 기대주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그러니까 실적 기대주들을 잘 고를 때 이제 중요한 게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그런 또 과제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선명하다.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눌릴 때 사면 된다. 어떤 종목이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제 좀 이제 뭐 시간이 뭐 모자라서 만약에 다 못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또는 뭐 이번 주 차근차근 잘 보시면서 조금씩 이 종목 내가 관심 종목이었는데 있네. 여기 리스트에 들어있네. 이 종목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어떠냐?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가격에 사면 좋으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제가 제시해 드리면 그 가격대 맞춰 갖고 사셔도 되고 뭐 전략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입체적으로 수립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밸류업 프로그램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주주 배당 소득에는 분리 과세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세제 지원,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 이런 것들도 의미가 좀 있어 보이고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러니까 배당을 계속 확대해 가자는 건데 투명하게 하자는 건데 그 최근에 이제 배당금이 속속 들어오고 있죠. 이미 이제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결산 배당이 저도 배당금을 제법 이제 좀 받았는데요. 그 떼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게 공짜로 받는 돈일 것 같이 보이지만, 뭐 생각이 그렇게 들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위협적이고 때로는 위협적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이 투자 환경에서 그래도 그 투자의 결실로 이제 받는 그런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장려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결국에는 뭐 가계의 뭐 소득을 늘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업을 또 도와주고 이제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식 투자라는 것이 그 기업에는 또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를 또 이렇게 떠받치는 그런 어떤 그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데 그동안에는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를 어렵게 하고 연말에 뭐 이런 뭐 소득 이런 것들 때문에
연말에 정리를 쫙 했다가 또 연초에 샀다가 굉장히 코미디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었는데 뭐 배당 소득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면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중장기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은 좀 세제 혜택도 이렇게 그 투자자들에게 좀 친화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테슬라 얘기가 나왔죠. 테슬라 구매팀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6조 원 규모의 전극을 주문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이 정도면은 전기차 130만에서 140만 대에 들어가는 물량. 지난해 테슬라의 총 생산량의 70%에 해당하는 규모. 어마어마한 계약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2차 전지 전반에 상당한 그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실적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기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의 AI주 급락 여진 오늘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여부 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런 등등의 물가 또 일본 중앙은행 회의 이후 엔화의 방향 그다음에 테슬라, 메타, MS, 알파벳 등 미국 M7 실적 이번 주에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테슬라도 나오고 메타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 이 방향성을 좀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등도 이제 실적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국면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맨 밑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번 1분기 실적 시즌 의존성이 높아질 거다.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1분기는 뭐 그 실적 보고서, 감사 보고서 등등이 다 5월 중순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 이제 마무리가 다 됩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해가지고 다 한 2, 3주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2분기 실적으로 관심이 옮겨감과 동시에 3분기 실적 기대주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집니다. 이건 지금은 1분기가 아니라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반도체가 지금 잘 가려면 전자제품 전방의 전자제품 판매가 부진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전자제품 판매가 좀 부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업황이 이제 막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좀 지나치게 선반영을 해서 앞서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회복이 결국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 그다음에 국내 반도체 업종의 실적 전망 자체가 다 꾸준히 상향될 것인데 다만 속도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주가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번처럼. 그런데 사이클이 뒤집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주식을 사 모으는 거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쪽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 악재가 어마어마한 악재가 나오면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거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는 다시 또 비중을 늘려가야 되겠죠. 자,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아까 보셨다시피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막 수천억 원어치씩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수한 종목들 도대체 오늘 같은 날 어떤 종목을 매수했나를 쫙 살펴보니까 자, 이건 코스피인데요. 현대차, 기아를 제일 많이 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색칠해 놓은 거는 2차 전지들입니다. 2차 전지가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은 뭐 정유주이기도 하면서 SK 온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데 자, 지금 자동차 있었죠? 2차 전지 있었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에서는 반도체를 빼고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를 샀고 특히 2차 전지를 외국인들이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지금 색칠해 놓은 게 반도체입니다. 코스닥 반도체, PSK, 뭐 자람 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고영, YIK, TCK, 넥스틴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이 담았습니다. 외국인이 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당연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은 시사하고 있는 점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늘도 빠졌고 지난주에도 빠졌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담자. 오늘 외국인이 담는 종목을 따라서 담으면 되는 거였고요. 아마 내일이나 뭐 이번 주의 흐름도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그래서 오늘 이제 저한테 주문이 어떤 주문이 들어왔냐면 반도체 종목 하나 골라주세요. 2차 전지 종목 하나 골라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특정 종목을 이 종목을 뭐 사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들로 골라봤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PSK는 사실은 외국인이 샀지만 어제 제가 드렸던 그 보물창고 3분기 보물창고 3분기 실적 기대주 리스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저는 이제 영업이익이 다음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추렸기 때문에 PSK가 빠져 있고요. 그 대신에 자람 테크놀로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산. 그래서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를 골라온 거고요. 뭐 여기에 지금 있는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또 다른 종목들도 어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 루닛 먼저 보겠습니다. 루닛은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이 지점이 그냥 외국인 수급만 믿고 가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서 49,000원까지 밀려서 5만 원이 깨졌던 자리가 아주 매수 타격점 아니었을까 싶고 금요일에 주가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나왔었고 특히 금융투자가 최근 6일 연속 사고 있는 지점 루닛은 갖고 계시면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만약에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는 0.56% 300원이 빠졌네요. 53,400원. 지금 미국에서 AI들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뭐 AI 이거 이제 의료 관련된 뭐 아니면은 어떤 뭐 실적이 좋아질 뭐 어떤 특정 무엇 어떤 수식어를 달고 AI가 붙어 있으면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뭐 매수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730원. 여기가 21선이에요. 55,000원, 55,000원대 중반. 21선인데, 루닛이 단숨에 이제 5일선과 1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21선 부근에서는 조금 눌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약간, 한 번 정도는 눌렸다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도 스토캐스틱 과매도 구간 벗어나지 못했고, RSI도 과매도 구간을 오늘 벗어난 상황인데 일단 21선과 위에 61선 부근에서는 한 번 정도씩 덜컥덜컥 눌리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55,700원이니까 56,000원 부근, 55,000원대 후반 정도까지 가면 조금 눌렸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 종목 삼화전기입니다. 삼화전기는 방금 보셨던 루닛과 달리 기관의 엄청난 매수, 특히 연기금의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한 달 전 24,000원대에서 38,000원까지 왔고 한 열흘쯤 전에 43,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조금 눌렸지만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간에 보면은 0.79% 300원 빠진 37,700원. 자, 일봉 보면 얼마나 많이 급등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3월 초에 17,000원에서 44,000원까지 한 달 만에 올라왔고, 최근에 눌렸지만, 이 노란색 21선까지 빠지고 나서는 금요일에도 더 안 빠졌고, 오늘도 저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화전기는 이 21선 지지를 확인하면,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21선 부근에 와 있는 지금 자리는 지금 뭐 현재 오늘 저점 자리는 그러니까 오늘의 저점, 오늘의 아까 빠졌던 그런 자리 저점 부근이 아마 이 종목의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24만 원대까지 밀렸던 주가가 27만 7천 원까지 3일 만에 올라왔습니다. 금투 연기금이 바짝 사줬습니다. 외국인도 매수를 했고 너무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시간에는 보합을 기록했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너무 좋은 자리, 이 차트를 몇 번 보여드렸는지 몰라요. 얼마 전 최근에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들 481선 부근에서 계속 바닥 지지를 확인해 주는 자리가 RSI도 스토캐스틱도 다 과매도 구간에서 이건 뭐 더 밀릴 데 없다는 신호가 계속 나와 있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81선 밑으로 빠졌던 자리 오늘 돌파했거든요. 481선을 너무 좋은 자리가 나왔고 반등 나올 만한 자리에서 반등 나올 만큼 올라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센서스 잠깐 볼까요? 2024년도에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2%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도 164%.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뭐 어디가 바닥인지 뭐 알 수 없었으나 481선 부근에 세 번째 왔다는 건 이제 충분히 뭐 바닥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실적 기대감으로 어제 제가 드렸던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한번 보세요. 코스피 리스트 제가 드렸던 거 포스트퓨처엠 제가 거기에 써놓은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때 실적 전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뭐 별로였지만 3분기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성장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분기를 바닥으로 아까 2024, 2025 계속 좋았잖아요. 3분기를 그러니까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에서부터 주가는 튄다. 실적도 튄다. 이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자람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아까 PSK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실적 기대주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뺐고요. 자람 테크놀로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최근에 4일 연속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과 금요일에 기관이 샀습니다. 금요일 날 주가가 눌리는 상황에서도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고 사모펀드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는 0.6% 700원 빠진 11만 5,300원 기록했고요. 자, 역시나 3월 초부터 이 반도체 급등을 토대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금요일에도 고점에서 출발해서 음봉을 만들어냈을 뿐 상승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11선 따라 움직이고 있는 급등주. 다음 분기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건데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이렇게 아주 급등을 하다가 이제 이번 이 전쟁 이슈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잘 가는 애들이 계속 잘 갈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이 좀 부담된다 싶으면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도 됩니다. 실적이 좋아질 거고 외국인이 사고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조건을 몇 가지 걸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자, 연간 컨센서스 하나 보면은 작년에 21억 원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내년에 47% 늘어납니다. 특히 올해 매출액이 2021년 143억, 22년 161억, 23년 116억, 100억대 초중반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428억, 내년에 656억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도 크게 튑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 오늘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두 번째 반도체 종목이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말고도요. 반도체 종목들 실적 기대주들이 너무 많고 이번에 때마침 너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결국에 그 종목들을 골라 사시면 그냥 그 종목들을 추려놓고 아무거나 눈 감고 사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오늘 밤 미국 증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반도체 종목들이. 만약에 한 번 더 눌려주면 내일도 좀 더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사면 됩니다. 반등할 때 반등하는 종목 사면 됩니다. 그러면 뭐 부담 없이 살 수 있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선물 지수 여러분들 보시는 게 다우가 이제 200포인트, S&P 500이 25포인트, 나스닥이 87포인트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개장까지. 다우가 230, S&P 500이 29, 나스닥은 101. 상승세를 계속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도요.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지금 방금 오늘 biggest moves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가장 사전 시간회에서 크게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에 네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그다음에 버라이즌, 블럭, 알코아 이렇게 네 종목이 속보가 방금 떴습니다. 좀 보고 지나가면 좋겠지만, 선물 지수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보고 지나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오늘 좀 오랜만에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이걸 영상을 올려드리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빨리 올려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어제 리스트 드린 거, 그다음에 오늘 뭐 궁금하신 것들, 더 질문하실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